6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1번지 볼게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없다. 여러분, 유치권자도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권은 없다. 그러면 틀린 점이 되겠죠. 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자도 과수취권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이 과실이 금전이라면 이걸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성납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여러분, 유치권자는 채무자 성납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여 간점하는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은 여러분, 우리가 점유는 유치권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데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에서도 간접 점유에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지만 단 채무자 점유 있죠. 요 채무자 점유는 유치권 성립요건 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유치권 채무자의 점유를 직접 점유로 해서 이런 간접 형태에서는 유치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점이 되겠네요.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 상환청을 썼다. 여러분, 유치권자도 유치 목적에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 하겠죠. 그럼 유치권자도 이런 비용 상환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권자 유치물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을 체크했다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62번 문제를 볼게요. 갑에게 법정상권 또는 관세법상 법정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62번 이거죠. 이런 법정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이 구별하는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우리가 법정상권 성립하려면 기본 전제가 있죠. 자, 일단은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한데 어떤 사정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 법정상권 성립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좀 봐보세요. 지금 토지는 누구 토지죠? 을의 소유 토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건물? 병의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논리가 되겠네요. 토지는 을의 소유 토지고 건물은 병의 소유 건물입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법정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기억은 법정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은 여러분들이 자, 키워드 이겁니다. 건물을 공유한단 말 나와 있죠. 자, 이 말을 이 표현이 있으면 아, 이 경우는 법정상권이 성립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면 돼요. 건물이 공유할 때는 그냥 법정 성립하는 겁니다. 디귿지문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시면 돼요. 자, 미등기 건물과 그 대지 함께 미등기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했다. 이 표현 나오죠. 이 표현 나오면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물이 공유라면 법정 성립하는 거구나. 반면에 미등기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 이렇게 표현 나와 있죠. 그럼 이 경우는 법정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법정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인정되는 경우는 2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했다라면 우리가 쉽게 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3번 문제를 볼게요. 지역권입니다. 우리가 지역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네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되어 있죠. 그러면 1번 지문은 여러분 요역지라는 게 있고 승역지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승역지는 꼭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상관없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요역지 한 토지 일부라도 무한 안 되죠. 요역지는 일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겠습니다. 2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산업은 지역권에 이전되지 않는다. 여러분 요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역지단 종된 권리입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한다. 그러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전한 지역권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권은 이전된다라고 해야만 되지 이전되지 않는다고 틀렸겠죠. 4번입니다. 자, 지역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우리 민법에는 지역권의 존속경 규정이라든가
지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에 존속기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권은 영구적인 지역권도 가능합니다. 근데 영구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 없이 점유하는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지역권은 제도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 아니죠. 그래서 지역권과 재단권은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자는 승역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5번 요역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한 지역권을 소멸하지 못한다. 자, 지역권은 나눠진다, 나눠지지 않는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 5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지역권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6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는 전세권인데 토지 전세권에 관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과 토지 전세권이 있는데 자, 여기서 옳은 것 찾으라는 문제를 출제했죠. 그러면 1번 볼게요.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는 존속기한 제한이 없다. 여러분 토지든 건물이든 간에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최장기 제한을 두고 있죠. 근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1번 지문 틀렸겠죠. 우리가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그 기간은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10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해서 최장 존속기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번 토지 전세권은 존속기한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 한다. 자, 2번이 뭐냐면 최단기를 말하죠. 우리가 자, 최단 존속기한은 건물의 전세권에는 1년이라는 몇 년? 1년이라는 최단기를 두고 있지만은 토지는 최단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 2번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고치려면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토지 전세권이 아니라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1년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이러면 옳은 지문이 되겠지만은 토지 전세권은 최단 조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지만 이때 그 갱신했을 때 그 존속기한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우리가 토지든 건물이든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최장 존속기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토지 전세권자는 토지 임차권과 달리 지상 매초가 인정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민법에는 건물 전세권자에게는 부속물 매수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지상물 매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이 토지 전세권자에게 토지 임차권의 지상 매초권 있죠?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전세권자에게 토지 임차권의 지상 매초권을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야만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한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지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죠. 지금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침묵했다는 거죠. 그러면 침묵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법정갱신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에서 자, 법정갱신은 어디서만 건물 전세권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토지 전세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고치려면 토지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죠?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이래야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법정갱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권이 인정되지 않고 어디서만 건물 전세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지문을 고치려면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이래야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 3번 지문이 옳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지금 64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의 경우는 최장 존속기한 제한은 두고 있다. 근데 최단은요. 토지는 없고 건물은 두고 있다. 또 법정신도 토지는 없고 건물만 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어봤다면 쉽게 3번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